예,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서 지금 저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어제 꿀잼 각으로 봤던 영상 몇 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거야? 윤석열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다 왜 여기에 인사로 돌아다닙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한성동은 아유, 너무 좋아. 한성동은 정신 차려라!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어제 JTBC 첫 곡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환영받지 못한 손님. 오늘이었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기. 정광훈 목사와 잠깐만. 윤상현 의원도 오디오가 폭동 사태와 겹치는데? 관련해 고발된 상태인데 경찰은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뭐야, 어디야? 뭐야 이거? 중복이 됐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컴퓨터가 서둘러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세요. 위해서 서울역에 방문했는데 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 별로 따뜻하지 않은 좀 냉담한 반응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잠깐 좀 보시면요.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당 유인물을 전달하려고 하자 저 왼쪽에 앉아 있는 저 시민이 갑자기 돌려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자리를 팍 돌리더니만 잘한다! 자리를 호흡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떠나서 갔고요. 네. 자, 심지어 이제 다른 계단에서도 이제 지도부들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시민들 대부분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모습. 그리고 참고로 요즘에는 그 셀카가 유행인데 네. 대부분 그 셀카 찍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청을 별로 안 한 거군요. 네.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지금 때문에 설명절이 편안하지 않아. 왜 여기에 인사로 돌아다닙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권성동 대란 빨갱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 얼굴 뒤밀어? 어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 얼굴을 디밀고 다닙니까? 어이? 니들이 정당이야? 어디 내란 정당이 얼굴 들고 설 인사하고 다녀? 너희들 때문에 내 편하지 않아. 어디 내란 동조한 정당의 인간들이 와갖고 그 국민들한테 인사한다고 뭐 나눠주고 그러고 있나? 금방지게 말이야. 참고로 저 정 대표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네.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외쳐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보신 것처럼 경찰과 요원들에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들에게 제재를 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작년에도 서울역에 가서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내란 사태 여파 때문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참고로 그 보수 정당들은 주로 경부선이 출발하는 서울역, 반면 민주당은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귀성 인사를 해왔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름 아닌 서울역에서 인사를 했는데도 저런 냉담한 반응들을 막닥뜨리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좀 신경질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야, 저는 근데 요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다뤘습니다만 그래도 항의를 하는데 여기다 대고 쌍욕을 처박는 인간이 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란 정당 소리를 듣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김상훈
의원인데요. 귀성객들의 어떤 그 소리친 항의에 나지막하게 혼잣말로 욕설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잡혔는데요.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아, 이게 어제 제가 그 우리 게으른 볼꿀즈에서도 예상을 해봤는데, 나지막하게, 예. 병신도 아니고, 등신도 아니고, 쌍노무 이런 것도 아니고, 시발도 아니고, 뭐라고? 미친 새끼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지들이 인사하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니까 국민한테 미친 새끼라고 하는 정당이 어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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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예? 그, 본인들이 인사하러 갔다가 문전박대하고 악수 안 해주고 밝은 인사로 안 받아줘가지고 속상했어요? 국민의힘에 있는 우리 지도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겨먹으니까 뭐 국민들의 지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닐걸? 뭐 혹시 뭐 이재명 지지도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도가 빠지니까 니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닐걸? 그러면 조기 대선 이제 막 치러질 것 같으니까 이제라도 마지막 명절인 것 같아서 설 인사하러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 민심을 보고 나니까 두렵죠? 그러면 조기 대선 때 후보 내면 국민의힘 뽑아주나요? 아닐걸?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내란 일으킨 정당을 뽑아주나? 세상에 어떤 미친놈들이 내란에 가담한 정당을 뽑아줘요? 왜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도 고소할 건가? 못할걸? 왜? 그런 의혹이 차고 넘치잖아. 요즘 추경호는 뭐해요? 근데 나 진짜 추경호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하던데? 아무튼 설 인사하러 서울역 갔다가 국민한테 미친 새끼라고 쌍욕 처박는 정당은 어디다? 국민의힘이다. 욕을 먹어야 됩니다. 네, 정치인은 욕 먹으면서 크는 건데 이제 크지 마시고 욕 먹어서 크지 마시고 욕 먹으면서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논란이 되자 김상은 의원은 자기 애들한테 소리치는 저 노조들을 향해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시끄럽다.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명은 했습니다. 뭐라고? 다시 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들었어요? 이게 뭐야? 해명을 할 거면 좀 성의 있게 해야지. 그래도 아이 참 이 김상훈 의원도 좀 너무하시네. 자기 애들한테 소리치는 저 노조들을 논란이 되자 김상은 의원은 자기 애들한테 분명히 미친 했는데? 참고로 논란이 되자 김상은 의원은 자기 애들한테 소리치는 저 노조들을 향해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시끄럽다,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명은 했습니다. 들리기에는 시끄럽다로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다시 들어봐. 이성배 기자님도 MBN 출신이어서 이분은 저를 기억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분을 기억합니다만 두 분 다 MBN 출신이에요. 이분은 제가 나가고 들어오신 분이고, 이분은 제가 그 보도 채널 MBN 때 같이 그 일을 했던 분인데, 종편 되고 나서 JTBC로 갔는데, 이렇게 웃음을 주는 캐릭터인지는 몰랐습니다. 다시 들어보지 않아도, 김상훈 의원이 했던 표현은, 미친 새끼 같습니다. 예, 미친 새끼라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떠나시기 전에 하나 중요한 대목은 좀 우리가 짚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요즘에 여론조사 여러분들 너무 분노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분노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갤럽 조사를 보고 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한국갤럽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이 정기조사를 보니까 주요 정당 지지도나 이런 대목에서 뭐 유의미한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다고는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이 뭐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뭐 근데 꼭 그렇진 않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서 여론조사 안 믿어요 이러시는데 아니 여론조사는 뭐 좀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허무맹랑한 조사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지금 한때는 샤이 지금은 과표집이라고 갤럽이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보수 과표집이라는 상황을 갤럽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갤럽도 자기들은 전화면접 조사로 하니까 상당히 공을 들여가지고 전화면접 조사를 받으시는 요 분들은 보수 과표집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론조사를 좀 믿어달라는 갤럽의 호소,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 자신들이 보기에 보수층이 상당히 열심히 응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도 조사를 해보니까 어쨌든 보수 이념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많더라라는 대목이고요. 여기 이제 정당 지지도 쪽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요건데 요거를 좀 볼까요? 여기를 보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이제 그 더해 보면 뭐 요런 이제 지지도들 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더해 보면 그래도 국민의힘을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그 과표집 조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여기도 보면 진보가 269명, 266명, 사례수 여긴 이제 가중 적용수를 보면 269명, 중도가 285명, 보수가 354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요거 보이시죠? 그러면 거의 대략적으로 보수가 한 약 100명이 더 많은 조사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갤럽이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정당에 대한 지지나 이런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국민의힘이 5%가 이제 뒤지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거나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도 보면 40, 38인데 43대 38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조국혁신당이 대다수가 이제 민주진보 성향, 그러니까 또 민주당보다 좀 더 왼쪽에 있는 정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요 정도의 결론이 나왔다면 스코어가 그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부 지표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이 갤럽 조사에서는 거의 뭐 중도 같은 경우를 볼까요? 중도 같은 곳 여기 지금 중도 무당층 보이세요? 성향별 중도 여기가 민주당이고 여기가 국민의힘이에요.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여기 44, 24, 4 보이시죠? 안 보이실라나? 좀 더 크게 키웠어요. 중도를 보면 44, 24, 4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30이라는 콘크리트는 상수로 봐요. 30%는요.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30%는 저는 정말 전두엽 점검해봐야 된다고 봐요. 이 방송을 보시는 저의 가족이든 지인이든 저랑 친하든 친하지 않든 저는 어쨌든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상황에 내란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 내란 선전성동이라고 보거든요. 뭐 다른 표현을 뭐 따올 게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여론조사
뭐 많이 응답하고 막 무너지고 민주당이 무너지고 막 다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여서 저는 나름 좀 주의 깊게 봤는데 44대 24? 더블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조국 신당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중도층만 보면 48대 24입니다. 그럼 딱 2배 차이가 나잖아요. 더블 스코어란 말이에요. 더블 스코어예요. 그러면 뭐 지난번에 어떤 조사에서는 내일 당장 대선을 치르면 어떤 후보를 찍겠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막 붙어서 나와. 국민의힘에 있는 정당 후보를 찍겠대. 그런 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너무 잘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뭐 이렇게 막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내란을 벌였는데 이 미친 사람들은 왜 도대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좀 더 여론을 가깝게 반영하는 전화 면접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갤럽은 전화 면접을 주로 하니까 ARS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중도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중도만 보세요. 44, 24, 4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너무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제가 아까 국민의힘이 서울역에 나가서 직면한 민심을 직접 보여드렸잖아요. 그 화면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고도 너무 허탈함을 느끼시고 공허함을 느끼시고 지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레거시 언론들이 그런 걸 제목 장사로 뽑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 세부 지표를 보면 결코 실망할 만한 포인트가 아니다. 그리고 용산에 가서 민주당이 설 인사하는 거 보면 국민의힘이랑 표정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기사를 보고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레거시 언론이 제목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고 있구나. 우리 주변에는 독재의 향기를 바라는 내란의 잔당들이 우리 가족과 지인으로도 있겠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소수에 불과하다. 일반 다수 대중의 감성과 정서와 기류는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사필 규정으로 갈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은 진압될 것이고 저들의 이 무도한 발악도 언젠간 진압될 것이고 이게 뭐랄까요? 떼쓰고 막 정말 지랄 발광하는 어떤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친놈이 또 지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지치지 않고 힘을 내며 서로가 연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또 저 레거시 언론이 이랬어요. 또 어떤 유튜브가 이랬어요. 극우 유튜브나 레거시가 뭐 하루 이틀입니까? 조선일보가 뭐 하루 이틀이에요? 양비론하고 이재명 나빠요, 윤석열 나빠요, 이 마당에 제2의 비호감 대선을 만들면서 어떻게든 내란을 막은 세력의 집권보다는 내란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는 내란 정당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민주당을 제끼고 다시 정권의 재창출을 하게 되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몰랐습니까?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지쳐하시는 것들 같아서 세부적인 지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중도 민심이 거짓말하지 결국 선거는 중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중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많을 텐데 저 같은 회색분자마저도 과거에 회색분자였던 사람도 내란은 못 견딥니다. 근데 중도라는 사람도 내란은 못 견뎌요. 내란을 어떻게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반란범과 내란범들을 대한민국 땅에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호의호식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급식 정도는 우리가 양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그 상황을 어떤 중도 민심이 허락을 해요. 그 중도 민심 중에 중도라는 건 전 사실 가당치 않다고 보는데 중도이지만 중도와 균형을 찾는 와중에 조선일보를 보고
어설픈 양비론에 빠진 이성적이지 않은 중도 호소인들이 대부분 보수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되겠어 싶어가지고 내란 정당에게 다시 한번 미워도 기회를 준다고. 내란이 벌어졌는데, 반란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기회를 준다고.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가 될 뻔했는데도 그 콘크리트가 어마어마하다고요. 하지만 30%의 콘크리트에서 그런 중도에서 우회전 살짝 하시는 분들은 5%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예견하건대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아무리 어떤 협잡과 이합집산을 통해서 범보수가 뭉친다 한들 저는 40을 못 넘어갑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41%로는 대선에서 당선될 수 없어요. 대충 양자구도라고 봤을 때 41%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는 이제 중도 민심의 경우에 44%가 내란을 막은 쪽에 지금도 서 있고, 민주당의 호불호를 떠나서 민주당 당원도 아니야. 난 민주당을 좋아하지도 않아. 이재명도 싫어. 그런데 적어도 내란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44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지쳐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여기 생활 수준별 보이세요? 생활 수준. 여기 생활 수준 보이시죠? 생활 수준. 여기 주목해주세요. 자, 우리 학생들, 자, 선생님 얘기하는 거 집중 좀 하자. 딴 얘기하지 말고, 니들끼리 잡담하지 말고, 이제 칠판 좀 보자. 야, 니 자지 말고, 니 졸지 말고, 임마. 니 그 뒤에, 임마. 야, 임마. 그 잡담하지 말고 스마트폰 내려놔, 임마. 야, 임마. 자, 이 보이나? 생활 수준 보이나? 생활 수준. 야, 이 생활 수준이 뭐 의미하냐? 상, 중상. 이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 응? 야, 중하, 하. 이거 있잖아. 그지? 상, 중상을 보자. 예, 상, 중상. 이 누구냐? 그 우리 반장 있잖아. 반장. 강남 아빠 살고 있는 부동산 있는 부자들. 상, 중상. 쌍중상은 대체적으로 누굴 좋아해? 보수 정당을 좋아해. 왜? 내는 돈이 많거든. 내한테 세금 많이 매기고 기본사회 어쩌고 얘기하는 정당을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 안 그래? 야, 저소득층, 중산층, 사회 취약계층은 전통적으로 어디를 좋아해? 진보를 좋아해. 그렇지 않아? 에? 근데 뭐야? 이 조사에서 상중상 뭐야? 상중상은 부자들.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우리 반장 엄마 아빠는 부자야. 그지? 자, 그럼 뭐야? 상중상에서 이 충격인 게 뭐야 이게? 내 잘 산다. 내 부동산 좀 있다. 내 차 벤츠 좀 탄다. 이래 하는 사람들이 220명이야. 220명에서 보자. 국민의힘이 37% 나온다. 근데 뭐야? 민주당이 이번에 우위로 갔다는 거야. 요게 포인트다. 그 뭐냐? 상중상에 있는 엘리트 계층, 돈 많은 사람들, 사회 저명 인사, 교수, 부자, 사업가, 이런 사람들 민주당 싫어하거든. 그 뭐야?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을 넘어서 4%가 올라갔잖아. 이 뭐야?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내란 잘못됐다 생각하는 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게 특이한 겁니다. 예? 학생들 알겠어요? 집중. 요 중요하다. 요 많이 얘기하고 다녔어. 이게 원래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제가 집중했던 거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소득이 남들보다 훨씬 많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란을
제압한 세력들, 내란을 막으려고 했던 세력들, 내란 세력의 반대에 있는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진보 좌파 애들은 갑자기 다시 천국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진보 좌파를 부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위로 돌아섰다고. 요게 특이한 경우고요. 오히려 이제 중산층이라고 보는 500명 39대 41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2% 일단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4%가 벌어졌다라는 거는 요거는 좀 유의미합니다. 조국혁신당까지 더하면 44%예요. 무려 7%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중도 민심을 같이 보면 요게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연령별을 보면 연령별을 보면은요. 여기도 지금 4, 50대가 원래 좀 더 많았고 30대도 많았는데 18에서 29세 이제 요쪽도 포인트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5%가 29세까지가 그래도 국민의힘과 요 간극을 좀 더 벌렸다. 요게 있는 거고요. 민주당 우위라기보다는 내란을 막았던 세력들, 내가 응원봉 들고 이 축제와 문화를 즐겨야지라고 해서 여의도에 집회를 나가셨던 분을 자녀로 두고 있거나 그 자녀의 부모님이 부자인 분들,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여론조사의 세부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전화면접조사는 ARS처럼 장난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의미한 포인트들을 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대목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 조사를 말씀드렸고요. 이쪽에 가보면은 서울, 경기,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라까지 보더라도 여기 지금 답이 없잖아요. 대구, 경북과 부울경 답이 없잖아요. 근데 다만 부산, 울산, 경남의 36% 수준은 지금 양호하다고 보면 그래도 마음은 편하실 겁니다. 야야야, 니 뒤에 그지 일어나라. 야 부반장 자지마. 야 선생이 얘기하잖아. 집중했나? 스마트폰 내려놓고 임마! 이제 방송을 지금 2시간 20분째 하는데 임마! 자식이 쫄고 있어.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수가 소수를 리드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뒤집고 소수가 다수를 대변할 수 없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수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들과 뜻이 다른 소수가 극우에 미쳤거나 윤석열에게 미쳐서 약간 그 윤석열 필로폰이나 극우의 뽕, 독재의 뽕이 사라지지 않은 채 광기에 가득 차서 또 이번 설 연휴를 지배하고 돌아다닐 텐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시는 길을 가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깨어있는 다수가 우매한 소수를 리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따라오지 않아도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말, 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국론 통합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국론이 통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꾸 그 나이브하게 국론을 분열시킨다 어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극심하게 원래 분열된 사회입니다. 다만 이성적인 절대 다수가 분열되어 있는 소수를 리드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요, 멀쩡하게 밥 먹고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 때도 있지만 바이러스와 세균을 항상 우리 주변에 달고 다닙니다. 손은 항상 더럽고요. 예? 스마트폰이 변기보다 더럽다라는 뉴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와 세균들은 씻고 다니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함께 살다 보면 면역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지쳐하지 마시라고 오늘 이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인용해 드렸어요.